코웃은 1971년에 자기의 분석 Analysis of the Self라는 저서를 출간한 이후에 많은 반향이 있자 1977년에 그의 중요한 두 번째 저수를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즉 자기의 회복이라는 저서를 선보입니다. 이 저서에서 코웃은 정신분석학이 자기 심리학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자기 심리학으로부터 전통적인 정신분석이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개발한 자기 심리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고전적 정신분석과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웃은 정신분석을 창안한 프로이드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생각을 설명합니다. 코웃의 생각에 따르면 프로이드는 의사였지 힐러, 치유자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1차적인 관심은 건강, 헬스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프로이드는 진실을 아는 것과 용감하게 리얼리티, 즉 현실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이드는 인지, 카그니션과 그리고 지식의 확장을 강조하는 치료 과정을 창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치료에서 주요한 목표가 되었고, 또 다른 목표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역동의 세력에 대한 현실자의 통제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코웃이 보는 견해에서는 프로이드는 관찰자가 관찰 대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혹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과학적인 객관성에 매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코웃이 볼 때는 이러한 관점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프로이드의 이론 형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객관성에 대한 프로이드의 믿음이 그의 작업이나 이론의 한계를 가져다 주었다고 봅니다. 코웃은 프로이드의 이론이 정신기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힘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설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신경증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셀프의 개념과 셀프의 장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코웃은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웃은 프로이드가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던 자기와 자기의 개념과 자기의 장애 부분을 다룸으로써 정신분석의 외연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코웃의 설명을 좀 더 따라가 본다면 고전적 이론은 구강성이나 항문성과 같은 어떤 성애적인 현상을 방어적 후퇴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성적 발달 과정의 에더퍼스 시점에서 그 이전에 구강기나 항문기로 후퇴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코웃은 이러한 설명 자체가 편협하고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특별하게 설명력을 갖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성격의 좁은 영역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복잡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셀프에 대한 시각을 놓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웃은 고전적인 이론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코웃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발달하는 아이에게 미치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영향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코웃의 이론을 조금 더 따라가 보기 위해서 욕동과 자아가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웃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1차적인 요소는 발달하는 자기와 자기 대상들 간의 관계이지 무의식의 리비도 또는 공격 드라이브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잠겨있는 리비도나 공격 드라이브가 1차적인 요소가 아니고 셀프와 셀프 아브젝트 간의 관계가 1차적인 요소, 아동 발달에서 1차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동 이론이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웃은 이 점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셀프를 자신의 이론의 중심적 개념으로 삼고 있는 코웃 입장에서는 욕동을 결함 있는 자기의 어떤 부산물, 욕동이 중심이 아니고 셀프 자체에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 셀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부산물이나 혹은 그의 불량품으로서 나타나는 게 어떤 욕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웃은 아이의 정서와 자기 주장성이 방해받을 경우에 이것들이 어떤 성욕이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적개심, 하스틸리티죠. 그래서 섹슈얼리티나 하스틸리티라는 어떤 추동적, 욕동적 요소로 변질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욕동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인 자기 심리학을 자기가 코웃이 스스로 창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해석이나 저항에 대해서 자기 심리학에서는 고전적인 정신분석과 다른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코웃은 분석에서의 해석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발달 과정을 두 단계로 보는데, 그 발달 과정이 분석에 있어서 해석 과정에도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우선 첫 단계는 발달하는 자기, The Developing Self가 이해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주는 공감적 자기 대상과 융합하는 과정이 첫 단계라고 봅니다. 이러한 융합은 발달하는 자기가 자신의 정서를 담아주는 자기 대상, 셀프 아브젝트의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긴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서는 만연하거나 압도적인 경험이 아니고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표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융합 단계를 거쳐서 둘째 단계에서는 아이는 자기의 need satisfying a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코웃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자기 대상의 활동에 대한 경험,
자기 대상이 만족을 주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두 번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는 융합 단계를 잘 거쳐야 그 뒤에 충분히 이 융합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공감적 자기 대상이 충분하게 아이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 뒤부터 둘째 단계에서 아이가 자기 대상 활동을 통해서 욕구를 만족시켜 줄 때 그 경험을 중심으로 발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의 발달 단계로 보면서 코웃은 해석의 과정을 이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해석 과정에서도 융합의 단계와 어떤 행동의 경험을 포함하는 단계로 이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을 하는데, 첫 번째 이해하는 국면이 나오는 이해하는 국면은 해석 과정에서는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해하는 국면, 언더스탠딩하는 국면으로 보고, 행동의 경험은 결국 설명하는 국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웃은 해석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코웃의 원래 표현을 따른다면 모든 해석과 재구성은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환자는 그가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가는 자신이 공감적으로 파악한 심리적 내용을 환자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특정한 역동과 발생학적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코웃 스스로가 이걸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웃은 해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레이지, 경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레이지가 드러나는 것은 해석을 바르게 한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원초적 공격성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이 의식 안에 들어온 해방된 공격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웃은 이러한 경로 또는 분노는 1차적인 경곡성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분석가의 부정확한 또는 시기상조의 해석으로 인해 촉발된 상처의 부산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코웃의 견해와 현대정신분석 스파틴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극이 심할 경우에 내담자들은 이걸 공격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외의 분석가로부터 공감을 받는 대신에 분석가로부터 조이닝이나 미러링을 통한 공감이 일어나지 않고 바르게 이해되거나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시기상조의 해석을 하거나 또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 환자 입장에서는 분노를 경험하고 표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해석보다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꼭 내담자가 충분히 해석을 받아들일 시점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함부로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내담자의 어떤 이고 상태가 아직은 그 해석을 소화하지 못할 때에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웃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 그리고 해석 과정에서 1차적인 우선 이해를 해주는 국면,
이해하는 국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 설명하는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해석의 단계를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구조적인 발달 과정을 해석하는 과정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초기 발달에 대한 분석가의 관점은 분석가의 치료적 개념화와 치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고전적 관점에서는 아기가 생후 몇 달간은 심리학적인 자기가, 아이에게는 심리학적 자기, psychological self가 존재하지 않는 biological being, 생물학적인 존재로 본다. 아직은 심리학적으로는 탄생하지 않았고 생물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발달 이론의 중심에는 성감대의 성숙과 이와 관련된 정서의 변화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코엇이 보는 중요한 어떤 초점은 이와 다릅니다. 코엇은 발달하는 자기, 디벨로핑 셀프가 그것이 성숙해가는 경험에 발달하는 자기와 그 발달하는 자기가 성숙해가는 경험 중심, 익스피리언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이 셀프가 주변 환경과의 관계, 셀프를 파악할 때 주변과의 대상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관계 속에서 셀프를 이해하고, 그리고 셀프는 정서를 담는 그릇, 컨테이너라고 이해하는 것이 코엇 심리학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코엇의 생각은 나중에 스턴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유아 관찰 과정의 연구에서 코엇의 입장이 지지받는 이런 성과를 얻게 됩니다.